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경비지도사법, 즉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공부하게 된 구종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경비업법 그리고 청원경찰법은 2014년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2차 과목으로서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당락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공부를 잘 마치시면은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경비업법 제1강 총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칙 진행에 앞서서 금년도 6월 8일 날 경비업법 시행령, 그다음에 경비업법, 그다음에 경비업 시행규칙 기존에 개정되었던 것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요지가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비업 허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체가 지금까지는 많이 난립되어 있었고 그런 업체가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폭력적인 그런 그리고 그다음에 무자격 업체가 난립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경비업 허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 강화된 요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노사분규,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현장, 상가 분쟁 현장,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 현장 등 이런 곳에서 지금까지 민원인들과 경비원들 간의 다툼, 어떤 좀 깡패 용역이다 이런 용역에 대한 그런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현장을 이제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하는데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한 경비원 배치 요건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정된 법이고요. 그 다음에 경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치 요건 강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그다음에 경비원들의 어떤 불법 행위들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요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6월 8일 시행하게 된 그러니까 새로운 개정된 경비업법이나 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바뀐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볼 과목에서 상당히 기출이 예상되는 그런 출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또는 공부하여 오셨던 경비업법은 잠시 잊으시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어떤 개관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강의를 또 이제 총칙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합니다. 특히 경비업법은 제1조부터 31조까지 되어 있어서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경비업법의 구성을 보면은 총칙, 그다음에 여기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등이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업법의 허가, 여기에는 허가 요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장들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 보면 허가 요건, 허가 제한, 그다음에 임의 결격 사유, 경비업자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요. 기계경비 업무라고 해가지고 기계경비 경비업자의 대응 체제 또는 오경보 방지 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 사유, 시험, 교육, 무기 사용, 복장 장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고요. 행정처분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요건들, 그다음에 경비지도사가 그 자격이 취소되는 요건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협회라는 것이 있죠. 경비협회에 대한 별도의 장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서 경비협회의 요건, 그다음에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공제 사업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칙으로서 이제 감독, 보안 지도 점검, 그다음에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이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비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양이 많지는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다 경비법 또는 청원경찰법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게끔 될 것입니다. 청원경찰법은 더 조금입니다. 조문이 불과 1조부터 12조까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그 조문이 많지 않으니까 뭐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만점 맞는 데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법은 일단 먼저 목적 정의, 여긴 장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목적 규정, 정의, 직무 규정, 그 다음에 배치, 임용, 징계, 그다음에 경비, 여기에 경비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용, 보상금, 퇴직금, 제복 착용, 무기 휴대, 그 다음에 감독, 배상 책임, 권한 위임, 면제, 배치,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 당연퇴직, 명예퇴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벌칙과 과태료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비업법이나 청원경찰법에서 이제 그 다루게 되는 경비원이나 아니면 청원경찰들 많이 보십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더라도 청원경찰 있잖아요. 많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은행이나 ATM기에 가 보시면 제복을 입으시고 여러 금전 같은 것을 어떤 차에서 나르시는 이런 분들 보시잖아요. 다 여기에 나오는 경비업법,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먼저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빨리 뭐 하나라도 더 알아셔가지고 또 이거 지식을 가지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시험 문제에 효과적으로 푸셔가지고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시죠. 제 1조입니다. 경비법의 목적. 사실은 이 목적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업법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렇게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적이 무엇이냐?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경비업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에 경비업이 무엇이냐, 경비 지도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출 중에서 5년치 정도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이전 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일단 최근 경향에 맞춰가지고 5년치를 정리했는데 정리다 보니까 보십시오. 5년치 이 정의 규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더불어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경비업법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교재로서 삼으실 텐데요. 이 교재에서 제가 이 5년치 기출 지문 문제들을 전부 다 이 교재 내용에 지문화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해놨고 이 책의 특징은 설명하면서 제가 조문 단위로 제가 슬래시를 그었어요. 그래서 읽을 때 그냥 슬래시 거 있는 것 따라서 좀 쉬시면서 읽으시면은 아마 암기하기에 상당히 쉽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이런 붉은 글씨가 무엇이냐? 바로 이 기출 나온 이 기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차근차근 기출이나 그렇지 않은 지문이나 전부 다 한 번씩 공부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나중에 마지막 될 때는 기출 지문만 따로 붉은 글씨 따라가시면서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출 문제는 다 마스터했다 된다면은 기출 지문 이외의 것들을 공부하셔가지고 불이탈을 방지하시는 이것도 공부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경비업 제 1조입니다.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이게 바로 경비업입니다. 여기서 도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도급받아가 무엇일까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입니다. 경비업 어떤 현장에 경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경비를 요청하면은 그 요청하는 형태가 바로 도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일의 완성, 경비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도급받아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임받아라고 하거나 또는 고용받아 행하는 영업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도급과 위임과 고용은 무엇이 다를까? 또 여러분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도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 것이고요. 위임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그때그때 행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의 모든 어떤 사무 자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급과 위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상하관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하죠. 상하 관계로 나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는 사람, 여기 우리 건물에 경비가 필요해요라고 해서 건물주가 경비 업무를 의뢰할 때 그 경비 업체에다가 어떤 고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경비 업체가 마치 그 일을 맡기는 건물주에 어떤 종속되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고용 관계는 아니에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부를 도급받아, 도급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급받아, 위임받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고용받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경비 업무가 무엇이 있느냐? 두 문자 제가 땄어요. 시, 호, 신, 기, 특.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암기해 보세요. 시, 호, 신, 기, 특. 이게 무슨 두 문자냐?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 시설경비, 그 다음에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런 업무를 이제 경비업법이 다루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시설경비 업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설경비 업무가 무엇이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시설경비 업무니까 뭐가 딱 떠오르세요? 시설이 떠오르죠. 경비 업무를 필요로 하는 시설. 어떤 건물, 은행, 어떤 관공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경비 대상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리고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바로 시설경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경비 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것이 바로 시설경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 호, 신, 기, 특.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호송경비 업무. 이건 무엇입니까?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등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여러분들은 자주 보실 것이에요. 이 현금 같은 거 나르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죠? 제복 입으시고 이런 분들이 바로 호송경비 업무를 이제 맡아서 행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현금, 유가, 증권 등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 이것은 이제 위험 발생의 하나의 태양이죠.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것이 바로 호송경비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변보호 업무. 이건 누굽니까? 보디가드입니다. 신변보호 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이게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리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여러분들 영화 보디가드 케빈 코스트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변보호 업무이고요. 기계경비 업무 딱 보시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기계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계 경비하는 거예요. 보시면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해서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다음에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해서 그 다음에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대상 시설에다가 CCTV나 어떤 그 뭐 화재 경보기 같은 걸 달아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센터에서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 설비를 달아서 감지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났다는 그런 경보가 울렸다. 그때 이제 이런 그 도난이나 또는 도난 경보, 그다음에 어떤 화재 경보 났을 때 즉각 출동하여서 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마치 이제 세컴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문이 열거나 어떤 신호가 갔을 때 거기에서 신호가 가면은 그 회사의 경비원이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화재가 났으면 화재 불을 진압하고 또 그 다음에 도둑이 들었으면 또 도둑도 진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기계경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 호, 신, 기까지 왔죠. 마지막 뭐겠습니까? 특수경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수경비 업무, 공항, 이건 이제 공항인데 항공기 안내를 포함하는 것이죠. 항공기 포함해서 공항 등,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무엇인지는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튼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또는 도난, 화재 이것들이 위험 발생의 어떤 태양인 것이죠. 이런 경비,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만 다른 일반 경비 업무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공항 등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이 특수한 곳을 경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경비 업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만 대통령령이 무엇일까요? 궁금하니까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행령 제2조의 국가 중요 시설이 무엇이냐? 정의가 나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라 하는 것은 공항, 그다음에 항만, 이건 이제 배 타는 부두 같은 곳이죠.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에서 다양하잖아요. 이런 공항, 항만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 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기도 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과 그다음에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과 그다음에 누가 지정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지정하는지 중요해요. 국가정보원장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안행부 장관이 지정한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에 언급이 있어요. 물론 이게 시험에 직결돼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오는 걸 또 살펴봐야지만 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한번 보니 국가 중요시설은 누가요?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서 지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서로 어떤 중요시설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정보원장과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또는 국가중요시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제 경비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되고자 하는 것이 경비지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민간 경비 시대에 경비 시대는 도래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시는 시험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경비지도사가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일반 건물에 계시는 할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이런 경비 이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이제 그 젊은 경비원들이 실무상 제가 이제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이나 이런 나가 보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경비 선교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독하는 분, 그 다음에 또는 교육하는 분 이런 분들을 경비 이제 지도사라고 하고요. 보통 보안업체나 경비 어떤 업체의 어떤 팀장급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종류에는 이 경비지도사에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무엇이 있다?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반이 있다고 해서 특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경비지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행령을 보니까요. 일반 경비지도사 무엇을 하는 것이냐? 보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보니까 일반 경비지도사는 이렇게 시설경비 업무, 그 다음에 호송경비 업무, 신변부 업무, 그 다음에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시, 호, 신, 뭐가 빠졌죠? 기계가 빠져 있죠? 기계 빠지고 특이에요. 시, 호, 신, 특, 기계는 어디 있다? 바로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경비 업무를 이제 여기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기계경비지도사라고 얘기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경비 업무를 이제 다루는 사람을 일반 경비지도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일반 경비 지도사와 특수 경비 지도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경비 지도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냐? 시설, 호송, 시호, 신특 이런 업무를 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그러한 경비 지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경비원입니다. 경비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 나와 있습니다. 고용,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용이 무엇이다? 상하관계가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해서 상하 관계가 존재되는 거예요. 근데 경비원들은 이런 법인 이 법인 무엇입니까?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비업자의 고용된 사람, 상하관계로서 직원처럼 고용된 사람을 경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비지도사는 아까 뭐 했어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있었죠? 경비원은요? 일반 경비원과 기계경비원이 있나요? 아닙니다. 경비원은 또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있어요. 이 부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그래서 일반 경비원은 뭐냐? 시, 호, 신, 또 여긴 기가 있어요. 이런 업무 수행하는 자고 특수경비원은 그야말로 특수경비원입니다. 특수업무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특수경비 업무. 뭐냐? 이 규정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나온 거랑 뭐가 틀리죠? 거의 똑같은데요. 공항 등, 아까는 여기 뭐가 써 있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또 여기서는 뭐 그런 표현은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등 국가 중요시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특수경비 업무는 그러니까 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를 하는 그런 경비원을 말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에 부합하죠. 뭐. 예. 다음입니다. 시행령 제30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여러분 앞으로 나와 있지만 지방경찰청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주체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대구지방경찰청장, 광주지방경찰청장 다 나뉘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그 다음에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가 그 시행령을 거론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규정이 경비원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돼서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렇게 행사 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행사 개최 24시간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에 있어서 경비원이 필요할 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로 하는 때는요. 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경비원이에요. 여기에는 특수경비원만 포함됩니까? 아니에요.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비원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특수경비원 같다. 아니에요.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무기 나왔습니다. 무기정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이에요. 즉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인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러한 어떤 기구인 것입니다. 물총, 소총. 물총은요? 물총은 물론 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인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새총은요? 새총은 해총 나름이죠. 어떤 거는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총인데 뭐 철판도 뚫고 그 위에 가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과 소총 등을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권총, 가스총 다 이제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경비원들이. 자, 다음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 요것이 이제 개정된 경비법에서 이제 들어와서 개정되어서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6월 8일 날.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고요. 출제가 예상됩니다. 이게 새로운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집단 민원 현장 이게 뭐냐?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겠지만 어떤 노동쟁이 현장,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이제 약칭으로 이제 도정법이라 부릅니다. 쉽게. 그러니까 도정법 분쟁 현장. 주로 이제 재개발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재개발을 막고자 하는 원주민과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 측이 고용한 어떤 용역들 해가지고 뭐 쇠파이프 들고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이제 영화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노동쟁이 현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노사분규가 있는 뭐 쟁의하는 현장인데 갑자기 용역들이 들어가서 뭐 끄집어내오고 폭력 사태 발생시켰다 이런 것들, 이런 현장들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민원 현장. 어떤 그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또는 이거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절대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그 쓰레기 숙격장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현장.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절대 화장장 들어올 수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있어서 모여가지고 시위하는 현장.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시설물 민원 현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 현장. 이제 주주총회 가면은 총회꾼들이 있잖아요. 그 총회꾼들 들어가서 주주총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 주주총회 현장. 그 다음에 건물 및 토지 분쟁 현장. 요것이 이제 여기에 상가나 아니면은 보통 뭐 건물, 집합 건물 이런 쪽에서 항상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치권, 소유권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제 상가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 분쟁이 일으킨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또 용역을 고용하고 또한 버티기 위해서 또 용역을 고용하고 해서 용역끼리 싸우고 뭐 이런 폭력 사태에 유발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까지도. 실제로 대규모 시장이나 집합 건물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을 이제 규율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개정되었고요. 그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인 이상 규모, 요 100인 이상 중요해요. 50인, 10인 이런 게 아니에요. 100인 이상의 규모, 좀 약간 대규모죠. 여기서 국문예체 행사장, 이게 이제 국문예체 행사장, 이거 제가 짧게 하는 것입니다.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그걸 제가 이제 줄여서 만든 것이거든요. 국문예체 행사장, 요것도 이제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게 뭐 예술을 위한 행사장인데 무슨 뭐 민원 현장인가 아닌가? 민원 현장이에요.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행사장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100명 이상 되는 그런 행사장, 좀 대규모 행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 행정 대집행 현장, 지금 이제 가로정비 또는 어떤 도로에다가 포장마차가 많이 있어서 이거 철거하려고 할 때, 철거 현장 갔을 때 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철거 현장, 또 행정 대집행 현장, 이런 현장도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거를 두 문자로 이렇게 했어요. 백록원 특도주행. 지금 이제 어떤 분 이제 도주 때문에 전 나라가 이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백록원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이제 내세워 가지고 특도주행했다, 도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썰렁하지만 백록원 특도주행, 100명 이상. 그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걸 이제 노동 현장이잖아요. 노동쟁의 현장. 그다음에 건물, 토지, 분쟁 현장, 상가 이런 것이고요. 특수시설물 나와 있죠. 뭐 화장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도정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의 어떤 민원 현장.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주총회 현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 대집행 현장.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백록원 특도주행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복해서 외워보시면 이것만 두 문자만 외워도 시험 치르기는 적합하잖아요.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시험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문자 암기로도 이번 시험 잘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요 그 노동쟁이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다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 이렇게 노동쟁이, 조정법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체입니다. 주체는 경비업은 어떤 사람이 영위할 수 없어요.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배울 텐데요. 이렇게 법인도 요건을 엄격히 두어서 법인 설립 자본금이 뭐 1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법인이 있으면 법인이 이제 있는 그런 공간, 법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장 소재지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비업은 사람은 영위할 수 없다. 무조건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인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간단히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5년치 기출문제를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5년치 기출문제는 다 푸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이게 2014년 최신 거부터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자, 1번. 경비업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비업이란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호순경비 업무란 무엇이죠?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등등에 대해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이렇게 도난, 화재가 위험 발생의 하나의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특수경비원이란 무엇이냐?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특수경비원은 신변보호 업무 수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일반 경비원입니다. 특수경비원은 누구예요? 특수경비원은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 것이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무기, 우리 배웠죠? 무기라는 것은 인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경비업 법령상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비 업무는 제 2012년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고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지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하는 업무. 아까 세컴 예를 들었었죠.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경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2011년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자, 3번. 경비업 법령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경비원은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맞죠? 이거는 특수경비원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두 번째. 국가 중요시설은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에서 딱 나올 거예요. 이제 국가정보원장하고 누구? 국방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이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이런 국가보안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 경비지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없다. 전제가 뭐였나요?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 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권총, 우리 비비탄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기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총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가 안 넣었군요. 2009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2010년에 기출된 문제고요. 2009년에는 이 정의에 대해서 기출이 안 됐더라고요. 2010년 기출 문제입니다. 경비업 법령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옳지 않은 것은 1번 호순경비 업무, 이거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등등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 것이다. 맞죠? 두 번째, 특수경비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 방지하는 업무. 그냥 맞는 얘기죠. 세 번째, 경비 지도사.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관리하는 자로서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 특수경비 지도사요. 그리고 구분
되나요? 이거 헷갈리죠?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 특수가 아니라 기계 경비 지도사입니다. 기계 경비 지도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3번 틀렸죠. 4번 경비원이라 하는 것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고용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경비원하고 특수 경비원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욱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비업 허가 이제 절차부터 시작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더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